네, 오래간만에 영상일기. 이제 6월 말이네요. 6월 말이라서 여름이 이제 또 시작이죠. 6월은 끝났지만 이제 여름은 시작이다. 6월도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많이 더웠고, 이번 7월에는 장마가 이제 또 시작이 돼서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항상 그거 예보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어서 또 아는 분이랑 여의도 그 CGV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봤는데 자리가 이제 소파처럼 돼 있는 그런 컴포트석이더라고요. 그런 데선 처음 봤는데 이제 보통 영화관 자리는 이렇게 좌석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엄청 막 보면서 불편한 건 아니지만 또 컴포트성 게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상 이게 좀 더 편안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좌우로도 좀 사이즈가 크니까 좀 더 편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인디아나 존스를 봤는데 예전에 TV로 한 2탄 정도까지는 본 것 같아요. 막 그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는 굳이 또 찾아보진 않았던 게 이게 뭔가 재미는 있는데 막 굳이 또 더 막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오늘은 또 같이 또 영화를 보자고 하신 분이 또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그래 한번 봐보지 뭐. 또 마지막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연 배우 해리슨 포드 씨가 이제 80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영화를 찍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 영화가 준 어떤 메시지가 좀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학자로 나오고 뭔가 이제 액션도 재밌고 막 모험, 어드벤처 그런 장르지만 그냥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스터리가 세상에 있다. 그걸 한 번 더 환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 속에서 뭔가 유물을 찾아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시간 여행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상상을 하고 살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공간으로 가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날에 갑자기 마법사가 되어서 어떡하 이런 상상을 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사람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삶의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점점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인데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살다 보면 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찰나의 존재고 우주적인 스케일에 비한다면 너무 작은 존재고 너무 짧은 시공간을 스쳐가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반증이 뭔가 단정하는 거죠. 그냥 그건 이런 거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어, 어떤 뇌로만 봐도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사실 자기 자신만 들여다봐도 굉장하잖아요. 계속해서 뇌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그걸 한 번 본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걸 잊지 않는데요.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단지 그게 이제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기억에는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라는 거는 무궁무진한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의 어떤 장기인데 그런 게 한 사람을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의 뇌라고 본다면 알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의 속마음이라든가 어떤 취향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의 뭐 어떤 형성 원인 그런 게 뭐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가 이렇게 사실 단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단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래, 뭐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뭔가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예,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나를 다 알아, 난 저 사람은 다 알고 세상을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 뭐 없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등산 몇 번 가봤는데 재미없어 해버리는 순간 그냥 산이랑은 이제 인연이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몇 번 겪어봤는데 별로더라고 하는 순간 그냥 끝.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막 수학 성적이 정말 안 좋아서 나는 그냥 수학이랑 담을 쌓았어 생각하는 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담이 생겨 저것도 담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담 안에 제가 갇히더라고요. 예. 그 어떤 대상을 내가 나와 차단하려고 담을 쳤는데 여기도 담이고 저기도 담이고 담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차단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고 뭐 재밌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지고 뭐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요즘 MBTI 이런 거 유행하지만 그거 단점도 있고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죠. 그거는 저 사람이 그냥 이상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뭐 외향형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막 밖으로 쏘다니는구나, 저 사람 내향형이라서 그냥 집에 있는 거구나,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지 다름으로서 해석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한편 단점은 그거를 그렇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유동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뭐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성적인 성향 같은 것도 막 유동적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이다. 그게 뭐 정확히 고정이 돼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런 매 순간 적극적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어떤 기분 상태일 때는 또 적극적이지 않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수다스럽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침묵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고, 또 본인이 의지에 따라서 뭐 성격이나 그런 취향 같은 부분들은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어놓는 게 사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친구 만나면 어떨까? 막 이 장소에 가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 게임은 어떨까? 막 저 책은 뭐 어떨까? 뭐 네, 친구랑 잠깐 통화를 하고 링티 제로를 사왔습니다. 친구가 링티 제로가 맛있다 그래서 링티 제로를 사왔는데,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를 했던 거 하여튼 뭐 나이를 먹으면서 다 뻔해지잖아요. 이런 거 뻔한데 이거 맛 그냥 알 것 같은데 저기는 다 가봐가지고 다 알아 라고 이제 하나 둘씩 그렇게 이렇게 그치 벽을 치다 보면 결국에 벽 안에 내가 갇히게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 좀 깨볼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안 듣던 음악도 좀 들어보고 책도 잘 안 읽던 그런 작가의 책도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또 당장 그게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또 듣고 읽다 보면은 그게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거기서 내가 좀 몰랐던 그 맛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한 이틀 쉬니까 뭐 좀 마음이 가볍네요. 어, 또 뭔가 또 생각했던 게 좀 박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박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내일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물이 없다던가 막 숙제를 안 했다 깜빡하고 안 했다던가 이러면 엄청 이제 걱정과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뭐 어떡하지 이거? 네, 그런 거 엄청 휩싸였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막 그렇게 막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저한테 유효한 게 어, 뭔가를 땡겨서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폐쇄된 조직이나 그런 데서 특히 군대에서 보통 그런 것 같은데 학교나 딱 거기 안에서 뭔가 어떤 사건에 휩싸이건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으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을 망쳤어. 그냥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살다가 시험 망치는 거는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그냥 마치 세상이 끝난 거고 더 이상 그 밖에 어떤 희망의 그것도 없고 내 인생에 여기서 더 이상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절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뭔가 커리어가 끊길 수도 있고 뭐 친구랑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그냥 또 그런 좀 별로 안 내키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 아, 이제 끝났어. 여기서 더 나는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 정말 거기 안에 갇혀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막 예, 가끔 학교나 군대 이런 직장에서도 그렇고 막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어떤 박스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죠. 정말 감옥에 갇혀서 물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의 감옥이란 것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게 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초등학교 막 한 6학년짜리가 장기자랑에서 뭐 노래를 불렀는데 막 가사를 까먹어서 망쳤어. 그걸 뭐라고 말해줄까? 너 이제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잖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것도 경험이야. 그냥 그거 너가 그래도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걸 통해서 너가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어. 너무 값진 실수를 한 거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이 뭐 군대에서 막 따돌림을 당한다. 그럼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뭐 안 되는 인간이고 정말 그냥 쓰레기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 상황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그런 모래늪에 이렇게 빠져들듯이 계속 빠져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또 박스 안에서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기만 해도 깨닫는 순간 박스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순간순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해줬던 그런 말처럼 절대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 그게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면 뭔가 심각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 아무튼 그렇고요. 하여튼 링키 제로가 아주 맛있네요. 이것도 그냥
별로 후지다고 생각했는데 디자인도 별게 없고 그냥 이거 뭐 2%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영상 일기로 찾아오겠습니다.